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11월의 마지막 주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또 보셔야 될 중요한 이슈들 좀 더 세밀하게 종목까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모닝 스탠바이는요, 타이탄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입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를 또 다시 한번 타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중소형주가 좋고 또 종목을 좀 잘 골라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개장하기 전에 체크 포인트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사실 지난주 미국 증시 어쨌든 계속 상승을 하면서 네. 좀 마감을 했습니다만 확실히 종목 간에 좀 순환매는 좀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테슬라는 좀 상승했습니다만 엔비디아는 하락하는. 반대로. 네, 약간 빅테크 내에서도 약간 순환매가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이제 중소형 중심으로 한 어쨌든 순환매도 좀 분명히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네. 또 이제 트럼프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 트럼프 어떻게 보면 2기의 인사들이 좀 계속 이제 지명이 되면서 네.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AI 규제, 뭐 이런 부분이 좀 철폐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 네. 뭐 그런 부분을 위해서 뭐 산업재 관련된 쪽에서도 제가 볼 때는 좀 반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주라든지 소비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네. 사실 뭐 이번 주 이제 미국은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시작해서 이제 추수감사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와 관련된 제가 볼 때는 기대감도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순환매가 좀 돌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소비 시즌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는 이번 주는 조금 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목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휴장을 하고요.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오전장만 하고 이제 폐장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연말 소비 시즌 어떻게 보면 관련된 종목에 대한 옥석 가리기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지금 빅테크들은 어쨌든 실적을 발표를 다 했습니다만 중소형 종목들 아직까지 조금 발표를 안 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된 변동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을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코스피 코스닥 지금 다 삼중 바닥을 좀 만들었어요. 3중이면 진짜 이제 더 이상 안 내려가는 네, 거죠. 근데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이 좀 올라오는 게 약간 좀 다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조금 반등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좀 반등이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또 이제 연기금부터 시작해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뭐 밸류업 지수와 관련돼서 좀 밸류업 펀드와 관련된 좀 수급이 좀 들어왔다고 네. 한다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삼중 바닥을 만드는 위해 좀 횡보를 하고 있는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지수가 약간 상이하게 흘러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수급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시장은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 시장과 확실히 좀 디커플링 된 부분들이 좀 오래 가고 있고 네. 이제는 양 지수마저 좀 디커플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은 이제 소비 시즌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서 중소형주들의 이런 모멘텀들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 모멘텀이 나와도 이 수급이 잘 연결이 되는지 이런 지속성을 좀 잘 체크해 보자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모닝 키움 관심주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뭐 지난주 월요일 날 말씀하셨던 뭐 주성 엔지니어링 네. 이 바닥지고 올라가고 있고요. 그때 당일 기준으로 또 우주항공 관련해서 라이프 시멘틱스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금요일 날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되면서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고 네네. 있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 첫 번째로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일단은 좀 오랜만에 갖고 왔는데 네. 조선 섹터를 좀 다시 한번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이제 조선과 관련돼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 트레이드의 가장 큰 수혜주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고요. 네. 사실은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전화 통화를 통해서 가장 먼저 나온 키워드가 이제 조선업. 였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가장 먼저 반응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여기에 더해서 사실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실적과 관련된 이벤트들도 있었고 사실 이런 부분에서 좀 상당히 많이 좀 언급이 됐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소식을 좀 업데이트해 드리면 지금 HD 현대중공업과 지금 이제 관련돼서 하나오션 간에 좀 법적 다툼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해결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사실 이런 부분 이제 해결을 한 이면에는 네. 이제 10조 원 규모의 이제 호주 군함 입찰에서 좀 나란히 탈락을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일본보다 분명히
수주전에서 좀 점수를 높게 받으면서 앞서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정부와 좀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했던 반면에 네. 우리나라는 이제 두 회사가 되게 법적 다툼을 하고 있었고 싸울 때가 아니네요. 네, 정부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반면 교사 삼아서 그렇군요. 이제는 조금은 화해를 하면서 다시 한번 좀 수주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좀 협력을 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폴란드 3조 원, 캐나다 70조 원. 제가 이제 캐나다 관련돼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이 군함과 관련돼서 뭐 8에서 한 12척 정도 지금 군함 관련된 좀 발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네. 관련돼서 좀 잠수함 프로젝트에 좀 원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조선과 방산의 약간 콜라보 여기에 또 두 회사 간의 콜라보가 좀 제가 볼 때는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HD 한국조선해양 지금 3사죠.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뭐 현대사모, 그다음에 현대미포가 올해 좀 이제 임금 및 단체 협약 마무리를 했다고 좀 나오는데 네. 사실 지금 조선 같은 경우는 도크가 모자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파업이 되면 사실 엄청난 좀 손해가 있는 상황입니다. 배를 못 만드니까. 그렇죠. 지금 네. 도크 걷자서 지금 배를 24시간 360을 만들어도 모자를 파네. 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인적인 리스크, 어떤 임금 타협이 됐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 상당히 큰 호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어쨌든 간에 이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 빠르게 어쨌든 좀 선박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네. 제가 볼 때는 이런 좀 이슈 자체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 보니까 네. 3분기보다 4분기가 실적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좋은데. 네. 수주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확실히 매출로 반영되는 구간에 좀 들어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올해 수주도 좋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작년 재작년에 맞춰놓은 수주가 이제 빠르게 좀 매출로 전환이 되면서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에도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결국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결국 숫자로서 증명될 수 있는 섹터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연말에 상당히 강한 랠리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조선이 좋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지난주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이런 특수선들, 군함과 같은 특수선 얘기들이 좀 자주 나오게 되면서 이쪽에 좀 더 포인트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트렌드와 같이 봤었을 때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이제 조선 3사 같은 경우는 이미 좀 52주 신고가를 찍고 난 이후에 약간 조정 그리고 다시 좀 반등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눌림목 매매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후발주자로 좀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종목 저는 이제 하나엔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주 언급하시네요. 네, 하나엔진이 드디어 이제 거의 전고점까지 다 왔다. 높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약간 AS 차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이 회사 지금 이제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출이 1조 1,5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거든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그거? 이게 2012년에 1조를 매출을 찍은 이후에 네. 12년 만에 다시 1조 클럽을 다시 가입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차트처럼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영업이익 또한 746억 정도가 좀 전망이 되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다시 1조 클럽으로 들어간다는 걸 상당히 좀 의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군요. 이제 하나 엔진 같은 경우 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조선소에서도 어떻게 보면 더블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사실 중국의 어떤 제가 볼 때는 어떤 컨테이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선박이 좀 뺏기는 거에 대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네.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거기서도 하나 엔진 같은 경우는 수주를 받을 수 있다라는 똘똘한 점은 거죠. 예 그런 네.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수주가 사실은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다. 지금 3분기 기준으로 수주가 지금 3조 지금 2천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 수준 거죠. 그러니까 올해 수준이니까 아직 지금 매출이 반영이 안 된 건데 그렇죠. 요게 작년 말 기준으로 작년에 이제 2조 5천억이었습니다. 1조가 더 붙었네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한 8천억 정도 더 붙은 상황인데 네. 요게 3분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4분기 남았어요. 아, 그럼 수주가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 하나 엔진은 이 3조 2천억 플러스 알파의 이 수주가 2025년, 2026년에 다 매출로 반영이 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올해가 2012년 이후 12년 만에 1조 클럽인데 더 넘어설 수 있는 그래서 실적은 갈수록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좀 구조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군요. 여기에 더해서 하나그룹이 최근에 이제 배당에 관련된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 엔진도 배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은 충분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봤을 때 저는 전고점을 넘어가는 건 물론이고 조금 더 높은 신고가를 좀 볼 수 있는 좀 그런 구간까지 올라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얼마로 보십니까? 아, 네, 저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지금 처음에 1차로 전고점을 17,160원 말씀드렸는데 이번엔 한 19,000원 정도까지 제가 볼 때는 전고점을 넘어서는 그 목표가를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지 않은 길 드디어 19,000원까지 이 한화 엔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방산과 조선의 콜라보였다면 두 번째 키워드는 어디에서 볼까요? 네, 사실 제가 이 코너를 통해서 아마 처음 소개해드리는 섹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거죠? 바로 엔터테인먼트 섹터입니다. 제약바이오가 아닌 또 엔터가 나오는 네, 건데 엔터가 지금 11월 달에 코스닥 대비해서 좀 네. 아웃퍼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증권사 리포트들 많이 보면은 엔터테인 쪽에서 좀 이제 돈 잘 버는 그런 가수들이 컴백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이제 BTS라든지 그렇죠. 블랙핑크가 완전체로 컴백할 수 있다라는 좀 기대감도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신인 그룹들이 이제 IP라고 하는 이제 손익분기점에 다가간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신인 그룹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 나오는 매출이 이제 어떻게 보면 족족 이제 좀 수익성으로 잡히는 잘 됐네요.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 대비인 한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비용 처리를 했다면 지금은 이제 수익성으로 전환되는 어떤 그러한 포지션으로 들어갔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엔터테인먼트 섹터가 올라오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봤을 때는 네. 트럼프 트레이드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섹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1차적으로 딱 생각했을 때도 그런 별로 네, 연결고리가 그러니까 없어요. 이제 미국으로 수출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네. 트럼프 당선이 딱히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에 대해서는 뭐라고 제재하거나 네. 뭐 띄우는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트럼프 당선인의 관심은 제조업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좀 엔터테인먼트에 관련돼서 뭐 사실 뭐 제가 볼 때는 음식료도 좀 약간 포함되는 것 같은데 특별하게 관심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은 편입된 혹은 뭐 기류를 타는 섹터가 있는가 하면 그렇죠. 소외되는 섹터가 있는 상황에서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틈바구니를 비집고 올라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 여기에 더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어가는 어떤 그런 신인 IP가 나오는 상황에서 네. 이제 이런 매출과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씩은 이제 확실히 전환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니까 사실 3분기까지 실적을 보게 되면 JYP 엔터를 좀 제외하고는 나머지 3사들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랬군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주가에 녹아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의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좀 기대를 하면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주가가 먼저 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엔터테인먼트 섹터 같은 경우는 좀 이러한 좀 제가 볼 때는 자금들을 많이 피해갈 수 있는 약간 좀 그런 섹터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섹터 같은 경우도 좀 약간 이런 틈바구니를 공략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섹터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자분들께서도 그런 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방금 전에 말씀 중에 힌트가 나오는 것이 JYP 엔터테인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이게 매출과 관련된 부분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관심주로는 어떤 걸 또 봐야 됩니까? 예, 뭐 JYP 엔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잘하는 걸 쪽으로? 네, 왜냐하면 나머지 3사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적자선을 했다거나 좀 마이너스가 나온 상황인데 비해서 예. JYP 엔터만이 지금 실적이 3분기에 좀 괜찮았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약 500억 정도가 좀 나오면서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좀 증가하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섹터에서는 그래도 좀 아웃퍼폼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일본에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트와이스 쪽에서 네. 봤을 때 뭐 제가 볼 때는 돔 스타디움에서 제가 볼 때 뭐 MD부터 시작해서 좀 컨셉트 판매량 거기는 좀,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요. 네, 예. 되게 잘 나왔다는 측면을 좀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좀 어떻게 보면은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좀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랬군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4분기 실적이 제가 볼 때는 분기 최대 실적을 좀 예상할 정도로 오히려 3분기보다 4분기가 더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트와이스뿐만 아니라 스트레이트 키즈, 뭐 이츠, 뭐 이런 그룹들이 일본에서 제가 볼 때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쪽이 네. 호응이 좋군요. 그래서 오히려 3분기는 워낙 엔터테인먼트 섹터가 좋지 못했습니다만 그 가운데 어퍼폼했고 하지만 그거보다 4분기 실적이 더 좋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숫자를 보게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한 좀 섹터가 아닐까라는 좀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네. 이제 최근에 얘기 나온 것 중에 남자 신인 그룹이죠. 라우드 프로젝트가 지금 12월로 지금 데뷔가 예상되는 상황인데 얼마 안 요 남았네요. 그룹도 제가 볼 네. 때는 조금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뭐 기존에 있는 그룹들 여기 또 새로 데뷔하는 어떤 신인 그룹들의 어떤 조화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기대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JYP 엔터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작년 2023년 때 고점 찍고 그다음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네. 월봉으로 보니까 이번 달이 좀 의미 있는 월봉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목표가 얼마나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66,100원에 좀 나와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은 저는 한 74,000원 정도까지 일단 1차적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 지금 눌린 상황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그렇죠. 위에 매물대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중간에 한번 좀 긴 매물대가 하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단을 좀 넘어가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게 된다고 하면 요거만 넘어가면 또 위가 또 열리는 상황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1차적으로 74,000원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좀 치고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윤여민 이사의 마지막 관심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쇼핑 시즌을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하. 이와 관련된 종목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네. 카페24. 네. 뒤통수 약간 마신 것 같은데요. 네, 카페24 한번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는데 사실은 최근에 좀 쇼핑의 트렌드가 네. 일단 아무래도 당연히 이제 온라인 쇼핑을 좀 많이 하시겠죠. 많이 하시죠. 많이 하시는데 자리 잡았죠. 그 가운데서 이제 새롭게 좀 떠오르는 게 바로 이제 유튜브 쇼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형식이 이제 좀 달라진다. 네, 그러고요. 달라진다고 보면 되지 예.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유튜브에서 이제 보다 보면 이제 쇼핑몰 링크로 이제 가는 건 되게 많아요. 맞아요, 있죠. 근데 그걸 이제 바로 결제까지 이어지게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지금의 TV에서 바로 결제하는 것처럼 네, 그렇죠. 유튜브에서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용 어떤 스토어에서 음. 판매자가 별도의 어떤 쇼핑몰 없이 바로 그냥 유튜브 보다가 그냥 바로 살 수 있는. 그렇죠. 네. 네, 그런 어떤 시스템을 좀 구축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카페24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 회사가 지금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지금 흑자 전환했습니다. 3분기에 지금 67억 영업이익을 좀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에는 적자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흑자 전환했다는 것 자체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에 좀 의미를 좀 두면서 올해 봤을 때 이러한 좀 흑자가 좀 이어질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일단은 그 유튜브의 지금 쇼핑의 지금 거래 대금이 네.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많이 본다는 얘기도 네, 있고요. 많이 보고 그다음에 네. 어쨌든 그걸 통해서 결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유튜브 쇼핑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젊으신 분들만 유튜브 보는 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쇼핑과 관련해서도 연결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상방을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카페24 같은 경우는 올 6월 달에 4만 거의 한 3천 원 정도를 찍은 이후에 좀 조정이 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성장주와 같이 움직이면서 주가 자체가 좀 상당히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 후에 갭 상승을 하면서 그 부분을 좀 잘 이어주고 있다는 부분들. 네. 제가 볼 때 이게 좀 단기 바닥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 목표가는 한 3만 6천 원 정도를 좀 제시해 드리면서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좀 박스권을 좀 돌파하는 좀 그러한 좀 흐름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36,000원 1차로 목표가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윤여민 이사 오늘은 제약바이오가 없네요. 하나도. 네, 오늘 종목들 한번 공개해 주셨는데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방산과 조선의 만남입니다. 자주 언급해 주셨는데요. 한화엔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젠 또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네요. 목표가 19,000원이고요. 두 번째는 처음으로 엔터주 얘기하십니다. JYP 엔터이고요. 이제 조금 이 트럼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있는 섹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JYP 엔터 1차 목표가 74,000원. 마지막으로 이제 쇼핑도 유튜브에서 좀 더 본격적으로 하려는 부분들을 미리 좀 트렌드를 잡아내 봅니다. 카페24 목표가 36,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기분 좋게 시작하십시오. 고맙습니다.